네, 우리 이제 파동의 간섭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 간섭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씁니다. 간섭하지 마, 혹은 내정 간섭. 그 간섭이 뭐냐인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물리학에서 말하는 간섭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속의 간섭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간섭으로 보면은 절대 안 돼요. 그냥 파동의 간섭은 간섭이라는 말로 풀이하지 말고 실험적 사실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간섭을 설명할 건데 먼저 이것을 말할게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파동의 간섭 중에서 선생님이 예시 상황을 말해 볼 테니까 아, 이게 그거였어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때 외부 소음이나 불필요한 소리들을 차단시켜 주는 거죠. 그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이어폰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파동의 간섭을 이용한 예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CD를 표면을 이렇게 비춰볼 때 무지갯빛의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간섭 현상이고요. 또 비누방울을 불었을 때 이렇게 비누방울 표면에 무지개 무늬가 일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죠. 그것도 간섭이고, 또한 공작새의 깃털의 화려한 무늬도 간섭 현상이고요. 또 선생님이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안경에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무반사 코팅이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사되는 빛이 하얗게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교과서 어디 나와 있냐고요? 바로 어디 있느냐 볼게요. 165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위에 물 위에 기름이 딱 떨어졌을 때 석유 같은 기름이 그 기름띠가 무지개 모양으로 나오는 것도 간섭 현상의 예시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예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연관이 있는 것인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례대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파동의 간섭 이제 이론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기다란 줄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줄을 한쪽을 잡고 이렇게 빠른 순간에 빠르게 착 하게 되면 파동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죠. 만들어지죠.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만들어져서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유유히 진행하겠죠. 이러한 짧은 파동의 조각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펄스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 말고 수술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맥박이라든가 심장박동이 띠띠띠 펄스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호체계가 한 묶음, 한 단위가 싹 지나갈 때 이걸 펄스라고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펄스는 파동을 계속 그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의 조각만 갖고 온 걸 말해요. 그 다음 펄스가 여기서 한쪽 쫙 가고 있고 반대편에서도 누군가가 손으로 펄스를 만들어서 파동의 조각을 만들어서 탁 줬을 때 이런 게 슉 만들어서 보낸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마주보고 오겠죠. 마주보고 달려오는 두 개의 파동, 두 개의 펄스가 실제로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보낼 테니까 꼭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두 개의 파동은 만나겠죠. 만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냐, 각각의 파동보다 만났을 때는 크기가 더 커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로 합쳤을 때 그 펄스를 하나는 B로 하나는 A라고 했을 때 펄스 A와 B가 결합이 되면 키가 쑥 커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커지느냐? 그 크기는 자기 멋대로냐? 아닙니다. 규칙이 있어요. 만약에 B 펄스의 높이를 플러스 2라고 말하고
여기 똑같이 그냥 플러스 2로 할게요. 여기도 플러스 양의 크기로 이만큼 있으라고 그러면 합쳤을 때의 그 높이는 진폭의 크기는 A와 B의 진폭의 합과 같다라고 해서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됩니다. 이처럼 파동이 겹쳐서 더 커지거나 혹은 반대로 작아질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지금은 커졌죠? 커지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보강간섭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보강간섭. 보강되었다, 더 커졌다라는 의미에서 보강간섭이라고 말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파동은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때?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합쳤을 때 각각의 마루의 진폭을 더하면 하나의 큰 진폭이 나와. 그것이 보강간섭이야. 그리고 이렇게 파동의 진폭을 더할 수 있어. 더하거나 뺄 수 있는데 지금 더하는 것만 했어요. 더하는 이 원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런 것을 중첩의 원리라고 말해. 중첩의 원리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더하거나 빼서 진폭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간섭 현상은 중첩의 원리의 계산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중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첩은 더해지고 빼지는 과정이고 그 결과 커지는 것이 보강간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강이 있는 반면 작아지는 건 없겠느냐? 있죠. 왜 없어요? 자,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만날 건데 지금 이 그림 말고 이렇게도 그려볼게요. 만약에 하나는 플러스 2의 진폭을 갖고 하나는 마이너스 2의 진폭을 갖는 펄스 두 개가 마주보고 달려와요. 만나면 합쳐졌을 때, 지금 선생님이 더하기 그림 그리고 이퀄 그리는 것은 위에 그린 그림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위에 그리는 방식과 밑에 그리는 방식은 같은 거예요. 만약에 반대의 위상, 얘는 마루고 얘는 골인데 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해볼게요. 뭐의 원리에 의해서?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더할 수가 있겠죠. 더해볼게요. A라는 펄스와 B라는 펄스의 진폭을 더하게 되면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0이 되겠죠.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진폭이 신기하게도 0인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보강이라는 말을 써서 키웠던 것처럼 반대의 표현을 써야겠죠. 이 간섭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상쇄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상쇄간섭이라고 하고, 예전에 또 다른 책에는 상쇄라는 말 대신에 소멸된다라는 말에서 소멸간섭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답니다. 자, 두 가지 배웠어요. 상쇄간섭 그리고 보강간섭. 어떨 때 보강이고 어떨 때 상쇄인지 알겠죠? 마루 만나면 보강되겠죠. 그럼 퀴즈. 만약에요, 이렇게 만납시다. 골과 골이 만났대요. 골과 골이 만나서 파동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마이너스 2의 진폭과 마이너스 2의 진폭을 갖는 두 개의 파동 펄스 A, B가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골과 골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얼마만큼? 이렇게 커지겠죠. 그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중첩의 원리에서 대수의 합만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의 진폭을 갖는 합쳐진 펄스 A 플러스 B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보강간섭. 상쇄간섭은 서로 위상이 같은 게 아니라 얘는 반대죠. 마루와 골 혹은 골과 마루. 반대의 위상의 펄스가 파동이 만나서 만들어질 때 진폭이 0이 돼버리는 상황. 이것이 상쇄간섭입니다. 이 두 가지 간섭은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퀴즈 하나 내볼게요. 빛이 보강간섭이 이루어지면 더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당연히 밝아집니다. 상쇄간섭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은 두 개의 빛이 만났을 때 상쇄간섭이 되면 어두워지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음파가, 소리가 보강간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진폭은 바로 볼륨을 말하죠. 귀에서 들리는 소리의 크기, 세기.
보강 간섭이 되면 볼륨이 커지는 걸로 들립니다. 소리가 큰 걸로 들려요. 상쇄 간섭이 되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게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빛도 소리도처럼 보강과 상쇄 간섭을 일으킬 것인데 그 다음 내용을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개념 설명인데 교과서 159쪽까지 나갔던 내용입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